이륙. 민간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게 무슨 얘기죠? 여기서 뭔가 나올 게 있는 것 같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누리호를 쏘면 우리가 그래서 뭐가 좋은지 이게 좀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재식 작가 그리고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기억에 3차가 한 2년 반 전이었는데 이때 네. 낮에 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쏘는 거 막 보러 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쵸. 이번에 이거 왜 밤에 쏘니까? 이거 못 보러 가잖아요, 이러면. 이 밤에 쏘는 이유가 사실 되게 복잡한데요. 네. 그중에서 제일 설명하기 쉬운 이유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이번에 누리호가 수행하는 제일 중요한 임무가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라는 좀 묵직한 큰 위성 하나를 띄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위성이 갖고 있는 임무 중에 하나가 극지방의 오로라를 관찰하는 겁니다. 아. 근데 위성이라는 걸 한번 올라가면 정해진 그 각도와 높이와 방향으로 계속해서 빙빙 돌거든요. 제 시간에 오로라가 보일 때 잘 찍을 수 있는 데다가 이 인공위성을 딱 띄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 말고도 조금 더 변수가 있는데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자정 가까운 새벽 시간에 띄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계산 결과가 나와서 이번엔 밤에 띄우게 된 거죠. 사실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매 차수별 발사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4차라서 특별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위성 발사를 밤에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이렇게 한잔 하시면서 약주 한잔 하시면서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겠죠. 이 위성 이 약어 번호를 희한하게 카스 500이라고 합니다. CAS 500이라고 합니다. 왜? 네. 500은 이건 무게가 500kg급이다라는 뜻이거든요. 500cc 잔이라는 뜻이 아니고 네. 무게가 500kg급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조그마한 위성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12개의 위성들을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1톤 가까운 위성들을 와. 우주에 보내거든요.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상의 그 유명한 시 오감도 있지 않습니까? 네.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이번에 제대로 성공하면 네. 13기의 위성이 우주로 질주하고 있어. 이렇게 시작하겠죠. 13기를 탑 네, 주 위성 하나하고 12개의 작은 위성을 이번에 네. 한 번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엔 실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주도하는 점이 기존과는 달라진 점인데 우선은 궁금해요. 한화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이번에는 제작 주도를 공공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 주도하게 됐다라는 게 사실 이번이 제일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네. 한화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느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나름대로 이것도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한화가 처음으로 우주 발사체 사업에 발을 디딘 게 90년대 말부터 발을 디뎠었거든요. 네. 우주선의 이 불 뿜는 그 로켓 엔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좀 우주 로켓에서 멋있어 보이는 그 부분. 비행기 제트 엔진하고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본 원리로 들어가면 제트 엔진하고 로켓 엔진하고 닮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화 같은 경우에 예로부터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그걸 꾸준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에는 10,000번째 엔진을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 기념식도 막 크게 했었거든요. 10,000번째요? 네, 그래서 누리호 로켓 엔진의 진작부터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의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좀 바꿔야 될 텐데 어느 기업에 넘겨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입찰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누리호는 한화 쪽에서 쭉 하게 되는 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허 교수님,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럼 결국 혜택은 관련사도 있고 할 테니 이 어떤 밸류 체인이 새로 생겨난다. 그래서 좀 경제의 활기를 돌게 한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화가 생각보다는 육해공 쪽이 굉장히 다 좋다. 근데 얘네들 사이에 시너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 6을 맡고 있었고 이게 네. 삼성 테크윈을 인수한 거죠. 그다음에 하나 오션이 해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의 한 75%가 인공위성 관련된 산업이에요. 그러면 인공위성 사업하면 뭐 할까요? 외부에서 인공위성 통신 기술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또 한화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항공우주 방산전자 레이더 뭐 이런 거 하는 데예요. 네. 그리고 한화가 또 이걸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것 같냐면 그 배를 바다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스마트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연동시키려고 해요. 항행 기술. 그럼 요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정확한 실시간 통신 같은 것들이 인공위성과 필요합니다. 네. 왠지 느낌이 안 오세요? 이 육해공이 굉장히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 정도의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주 산업이라는 거는 국가가 어떤 국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죠. 국가의 위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생돈 들여서 하는 거다라는 게 주류의 생각이었는데 네.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세상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매출이 나고 이익이 되고 돈이 되는 네. 경제적인 이유로 돈 벌려고 우주로 가는 시대가 됐다라는 게 유행처럼 불었고 일론 머스크 회장님 그 회사가 워낙에 싼 값에 우주로 뭘 많이 보내주게 되면서 그런 게 시작된 것이기도 한데 허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미국도 나사를 지금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거 하면 머스크는 이 사람 비즈니스맨인데 손해보기 싫어하는데 또 우주 산업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돈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민간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게 무슨 얘기죠? 여기서 뭔가 나올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무슨 돈의 냄새를 맡느냐? 사실 우주가 약간 보물섬 같습니다. 헬리움-3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네. 근데 지구에는 굉장히 희소하고요. 네.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1킬로에 한 300억 원 정도 해요. 이게 1킬로예요? 헬리움. 네. 근데 이 헬리움-3가 얼마나 좋은 자원이냐 하면 100톤이면 탄소 배출이나 방사선 문제 없이 인류 전체가 1년간 사용할 전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귀중하고 이게 효율적인 자원인데 네. 이게 우주에 달에 많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일부 벤처 기업들이 지금 달에 있는 헬륨3 캐겠다. 요거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군요. 트럼프가 최근에 중국에 한 수 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히토류. 히토류. 네. 히토류가 또 여기 달에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야 중국한테 자꾸 이러고 히토류에 목매느니 여기 가서 한번 캐보자. 한마디로 자원의 보물섬의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리호 보내주고 우리 다음 차세대 발사체로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발사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쏴본 것 같진 않은 느낌인데 벌써 차세대 논의가 있는 겁니까? 달까지 뭔가를 보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진작에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누리호를 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덩치를 더 키운다라는 발상이 나왔다가 네. 아까 그 일론 머스크 회장님 회사에서 발사체를 재사용하는 거를 성공시켜가지고 네. 되돌아오잖아요. 네,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차세대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도 좀 혼란이 있었던 데다가 이 과방위 국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뭐 좀 화제나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화제가 별로 안 됐어요. 그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소모성 발사체로 원래 사업이 계획돼 있고 그런 이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올 1월부터 이제 그게 재사용 발사체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새로운 그 사업 변경을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어떤 정부 정책이 바뀌는데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던 그런 산업계 입장에서는 매몰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우주항공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민족으로는 동의하고 있는 바이지만 또 속도를 조금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너무 비싸다 누리호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 발사체가 원래 R&D 성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R&D로 만든 거 그대로 볼트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업계 입장에서도 재사용으로 가는 거, 뭐 메탄으로 가는 거 반대하지 않고 찬성합니다. 거의 1년이 넘게 지금 이 사업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가 안 되는 바람에 일감이 없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고 그래서 빨리 결정이 돼서 착수가 돼야만 이 지금 생태계가 처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네. 일단 재사용 발사체 쪽으로 차세대는 가는 걸로는 어느 정도 이걸 명문화했어요. 그래서 그쪽 네. 기술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고 네. 네. 그게 완성될 때까지 누리호를 얼마나 더 추가로 더 쏠 거냐. 아무래도 이런 기업이나 업체 쪽에서는 기존에 하던 거를 조금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SBS 하노이의 신부라는 특집 드라마로 데뷔했던 우리나라의 진짜 뛰어난 배우인 김옥빈 배우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김옥빈 배우님하고 이 누리호하고 공통점이 뭘까요? 뭘 발견하셨을까요? 네. 뭐가 있죠? 김옥빈 배우 둘 다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허 교수님 아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 쏟아진 뉴스 중 가장 핫한 이슈를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좋은 생각을 놓지 않는 힘이라고. 먹고 싶지 않는 게 결국은 그로 인한 수익 때문이요. 잡아먹으려고 하더라.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아이가 TI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문화죠. 살인 종묘에 대한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삼수를 하고 싶다. 만나게 되는
매일 저녁 6시 50분 생방송 뉴스 헌터스.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함께합니다.